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군입니다. 유튜버. 그야말로 요즘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가 아니라 오전에는 뭐 또 사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주의를 표합니다. 워낙에 지금은 이제 시국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 부분이 약 8년 전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집안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나이를 들면서,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국가여야 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됐건 제가 그렇게 살아오다가,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또 집안의 분위기도 그랬지만 정치에 그렇게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잘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늘 지인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런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인 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면, 저는 이제 그 얘기에 잘 끼지 않는 이유가, 제가 그 사람이랑 같이 소주 한잔 해본 적 없고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도 모르는데 남의 말만 믿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약 한 8년 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저는 이제 뭐 제 연배 이상 되신 분들, 뭐 혹시 제 이제 연배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MBC, KBS, 뭐 이런 SBS는 제가 이제 20대 때 새로 생겼고요. 그 전에 MBC, KBS, 뭐 그 전에 뭐 TBC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주요 방송국들, 그런 방송국들에서 내보내는 뉴스, 그거를 거의 절대적으로 신뢰했었어요. 그랬었는데 한 8년 전인가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대선이 있었죠. 트럼프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공중파 방송국 뉴스에서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힐러리 클린턴 여사, 그 여자분이 상대 후보였는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 뭐 그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쭉 그래왔듯이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20대 초반 때인가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부시 대통령 상대였던지, 무슨 어떤 정치인은 아닌데 미국의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그냥 대선 후보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제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많은 표를 득표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
8년 전에 유사한 상황이길래 이제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트럼프는 괴짜고 이상한 사람이고 막말하고 당선될 확률이 거의 제로다. 힐러리가 된다. 이제 이러길래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전부 우리나라 방송이. 그렇게 하길래 저는 또 믿었죠. 그래 왔으니까. 근데 살면서 그게 이렇게 틀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 느낌에 제가 이제 무식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좀 의아했던 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그때 굉장히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그동안 한 번도 틀리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방송이 또 내가 믿었던 방송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제 굉장한 의아심을 갖게 됐죠. 근데 제가 품었던 의구심을 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 방법이 좀 무식하니까 또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적을 이렇게 참고하고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뒤져보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그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네 하고서 저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접하게 됐죠. 유튜브는 제가 이제 저도 나이 먹은 사람에 속하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접한 게 아니고 그 무렵에 이제 유튜브를 접하게 됐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알게 됐죠. 그 트럼프와 그 힐러리 그 유세 당시에 그 화면 그걸 보는데 그 트럼프 유세장하고 힐러리 유세장하고 그 CNN 그때 CNN 지금도 CNN이 있지만 CNN에서 이제 촬영한 취재한 이제 그 유세 현장 이런 이제 화면을 보면 거의 유사하게 보여요. 사람들이 많구나 아니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나오는 그 화면에서 그런데 유튜브는 이제 여러 그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 거를 제가 이제 다 봤죠. 이렇게 한 사람 거는 편향된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한쪽 말만 듣고서 이렇게 뭘 판단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그 유세장을 전체를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차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트럼프 유세장에는 실제로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고, 근데 힐러리 쪽 그 유세장에는 별로 인파가 없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장면만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찍게 되면은 양쪽이 똑같이 많게 보여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CNN 기자한테 조롱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기자를. 당신 기자, CNN 기자인데 여기 한번 돌려서 촬영해봐라. 이거 전체적인 분위기를 카메라로 한번 돌려서 찍어봐라. 안 돌립니다, 그 카메라 기자가. 카메라맨인지. 절대 안 돌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거 갖고 이제 조롱을 해요. 왜 너 못 돌리지? 이런 식입니다. 저는 영어를 이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걸 수도 있는데 거기 자막도 있으니까 너 돌려봐라 그렇게 하는데도 못 돌립니다. 안 돌려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미국 대선,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점 때문에 제가 하도 이상하게 느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봤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랑 비슷한 연배들은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발전된 나라, 선진국.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나라,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야, 이게 뭐냐. 미국의 대표 방송이라는 CNN, 진짜, 뉴스를 보도하면은 정말 중립적이고, 정말 깨끗하게 양쪽을 균형 있게 보도할 것 같은, 객관적으로 보도할 것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럴 것 같은 그런 대단한 나라, 선진국의 이 언론이 야,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말이죠. 무식하지만 머리가 좋으니까 말이죠.
이거 이상한 일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했죠. 아,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언론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이렇게 돼 있구나. 언론이. 그걸 알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야, 이것을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으면 내가 몰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정말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그 방송에서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화면을 꼭 한쪽만 보게 되면은 힐러리나 트럼프나 모인 인원이 똑같아 보이고 그런 짓을 하죠. 예. 참 희한한 짓입니다. 예. 방송이라는 게 그렇게 썩은 거죠. 예. 방송이라는 게 뭐 윤리의식도 없고, 기자라는 사람들이 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좀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됐구나. 이제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돼왔는 그게 8년 전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믿었던 MBC, KBS, 지금 뭐 SBS까지 다른 뭐 신문 언론들은 차치하더라도 그 방송사들이 지금 방송하는 내용은 굉장히 비윤리적입니다. 굉장히 썩어 있어요. 지금 제 뭐 구독자가 무려 150명 정도 되니까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방송을 보셔야 돼요. 예전처럼 무조건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채널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죠. 그 공중파 방송은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그때 뭐 저 어렸을 때 세 개의 방송국 뭐 KBS, MBC, 뭐 SBS 있었으면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KBS냐 MBC냐 이건데 둘 다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방송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느냐. 유튜브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 뉴스 보도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죠. 그 유튜브 방송국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뭐 대형 방송국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꽤 많은 자본을 가지고 이 유튜브 방송국을 차려서 이제 그렇게 저같이 아주 개인적인 유튜버보다는 훨씬 많은 자본이 투입된 그런 방송하는 유튜브 회사들이겠죠.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저의 그 많은 구독자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15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구독자분들께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방송을 보실 적에 그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시대가 개인이 그 방송을 선택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 사람이 뉴스를 만약에 방송하고 있다면 뉴스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와 B가 싸우고 있으면 얘 얘기도 들어보고 얘 얘기도 들어보고 만약에 내가 뉴스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대형 방송국이고 아니면 개인 방송이든 간에 얘 얘기도 들어보고 얘 얘기도 들어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도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느냐를 보고 이 방송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를 내가 결정하는 시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유튜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고, 유튜브 방송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뭐 주제 넘죠. 무식한 놈이 뭐, 조언? 하지만, 뭐, 어찌됐건 유튜버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방송들을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 방송을 보고 얘가 과연 지금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느냐. 그건 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다 판단을 하고 그 방송을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다. 아무 방송이나 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쪽 방송을 이렇게 우연히 봤다 칩시다. 그럼 이쪽 방송에서는 저쪽을 무조건 비난하는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죠. 그럼 이제 이 방송을 봤는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이 사람하고 동화돼가지고 아, 저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아, 이 사람은 과연 객관적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 방송은 과연 객관적인가? 그걸 먼저 이제 개인들이 예전에는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KBS에서 얘기하면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선택할 뭐 여지도 없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방송 이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판단한 바가 맞다면 지금 뭐 이 시국에서 지금 MBC나 KBS나 SBS나 이건 뭐 너무 객관이라는 면에서 거리가 생겼어요.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이건 방송으로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해악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같이 옛날 사람들은 되게 걱정이 될 수 있는 얘기고 MBC하고 KBS하고 SBS가 썩었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은 큰일 나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왜? 그걸 대체하는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그 뉴스를 하는 사람들이 좀 사명의식을 갖고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방송을 하려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옛날에 만약에 이게 30년 전에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온 국민이 거의 최면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MBC나 뭐 그 KBS, SBS 이런 방송들이 아주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그 정도로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데도 그래도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 그것은 이미 유튜브 시대가 됐어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만큼 그 KBS나 뭐 MBC의 그 언론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만큼 강했다면 벌써 지금 우리나라는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제 뭐 항상 하늘이 하는 일이 그렇죠. 뭐 제가 늘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요. 하늘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냥 전통적인 그냥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겼죠. 하늘님을 섬겼죠. 나중에 들어온 기독교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고요. 유일신.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 민족적으로 섬겼던 종교는 그냥 하늘이다. 우리가 섬겼던 건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늘이 하는 일은 늘 그렇다. 이런 표현을 자주 드리죠. 오늘은 뭐 시국이 워낙에 이런 만큼 이런 얘기로 이번 회 방송을 대신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어지러운 시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순리대로 간다. 잠깐 동안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라는 속담이 있듯이 잠깐 동안은 가려질 수 있지만 그럼 결국은 뭐 가릴 수 없죠.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 가는 어떤 잘못된 일이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결국은 하늘이 개입한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고 있죠.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뭐 이제 그 광화문에도 꽤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 같던데 옛말에 뭐 민심이 천심이다. 하늘이 개입하는 거죠.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나갈 거라고. 이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왜? 결국은 정의가 이기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어지러운 시국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또 별일 없으면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